안녕하세요. 쇼터입니다. 오늘은 또 D-28일 진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코로나가 터졌네요. 참 흔들리지 말고 사무관리는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참 오늘 토요일인데 공부하기가 싫으네요. 공부가 너무 싫은데 참 해야죠. 헬스장 가기 싫은 똑같은 느낌? 네, 헬스장이랑 정말 가기 싫은 느낌인데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의 내용과 문서의 기한 방법 중 일과 기한. 일과 기한 중요하죠. 효율적 운영 관리 내용이 있어서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 내용은 업무의 간소, 업무의 표준화, 과학화. 그죠? 일과 기한 쓰기 전에 기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과 요인, 원칙, 기한의 자격 등등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었고요. 목차를 잡았고요. 다음 일괄기한. 일괄기한은 기본적으로 관련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한하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잡았으니까 한번 작성해봐야겠죠? 살을 붙여야겠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 업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행정 업무에 대해서 개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개념.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 업무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제반 활동. 조직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용은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간소화. 업무의 간소화는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거죠. 일단 없애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작업 과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보고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그러려면 전자결제 활성화해야겠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보고서의 생산을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고서의 생산 지양 등을 추가하고요. 업무의 표준화. 당연히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의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고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합니다. 업무의 과학화라는 것은 IT,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지식행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행정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해서 정부 내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기한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문헌 작성하는 거죠. 요인은 4가지. 상급자가 지시한 경우, 접수 문서를 처리할 필요 있는 경우, 법령, 훈령, 예규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 또 순수한 공무원 스스로 자기 발안을 할 경우. 원칙은요, 전자문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이문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이문서 기한 가능하고요. 다음에 기한의 자격은 제한이 없다. 기한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기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받은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급 등에 관계없이 기한할 수 있고요. 일괄기한. 일괄기한. 자, 일괄기한이라는 것은 개념,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겠죠. 서로 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일괄해서 기한하는 것을 말하고요. 작성 및 시행 방법이요. 각각의 기한문에 작성합니다.
각각의 기한문에 작성하고요. 각각 기한문에는 당연히 두문, 본문 및 결문의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은 각 안에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각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다르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 등록 번호를 사용해서 같은 날짜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한문이 제1항 내부 결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내부 결제 안건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이 생략할 수 있고요. 대내외로 발송할 문서의 경우에 각각의 기한문을 발신명의를 모두 표시한다. 이건 적어줘요. 대내외로 발송할 문서의 경우 각각의 기한문에 발신 명의를 모두 표시합니다. 이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기한은. 다음 업무 행정협업 촉진과 관련해서 행정협업 개념과 대상 업무 및 협업까지 추가 발굴. 이거는 행정협업 개념은 그죠? 행정협업의 개념은 행정기관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말하고요. 대상 업무는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5가지.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그죠?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이 필요로 하는 업무.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그 밖에 행정기관의 협의나 동의,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를 말하고요. 행정협업과제 추가 발굴.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협업 촉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또 행정협업 수요 등의 조사가 있어야겠죠. 행정협업과제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항에 관련돼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이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을 얘기하고요.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그 다음에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서 이견에 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 밖에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수 행정기관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사업. 행정기관 간 협력 또는 협력을 통한 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서 이견에 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 밖 행정기관 간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 과제 발굴에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고요. 그 다음에 학회 등 조사 의뢰할 수 있어요. 전문가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대학원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한테 대부분 다 연구소 하나 설립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저는 이제 법학 갈라 하는데 방송통신 가령 ICT라든가 법 연구소, 경제 연구소 이런 식으로 연구단체, 연구기관 등을 한테 의뢰해달라 예산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 간 협의 확정.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고요. 협업 시스템 등록,
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네, 이 정도 목차 잡아주시면 아주 훌륭하죠. 다음, 정책 연구의 계략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정책 연구라는 것은 그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다시 정책 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얘기하고요. 정책 연구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 선정.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연구는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고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담당관을 지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의 직접 선정.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를 연구하는 경우,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장이 선정합니다. 그 연구자 선정. 과제가 요거는 중요합니다. 연구자 선정. 이때는 과제가 선정되면요, 과제 담당관과 계약 담당관은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에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결과를 공개합니다. 과제가 선정되면요, 과제 담당관과 계약 담당관은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일단 수립한 후에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그죠? 위원회 심의, 뭐 수의계약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 선정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그 계약 결과 공개하고요. 중간 점검 평가 및 공개인데요. 정책 연구가 착수가 되면 과제 담당관은 그 필요한 경우 중간 점검 등을 통해 진행 사항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 완료되면 연구 결과물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공개합니다. 또 활용 상황 점검 심의, 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그죠? 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회 심의. 정책 연구의 추진 절차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공문서 작성 및 처리. 기본적으로 목차는 공문서 개념과 공문서에는 이제 행정상 공문서, 법률상 공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당연히 행정상 공문서겠죠. 이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이때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1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뭐 도면 특수 매체기로 포함하죠. 그런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는 거고, 전자문서란 것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얘기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문서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위변조 방지 조치, 출력한 문서의 진위 확인 조치,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를 공문서라고 두고 있습니다. 또 법률상, 형법상은요,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서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요. 민사소송법상 공문서는 문서의 작성 방식 취지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 진정한 공문서를 추정합니다. 그 민사소송법상은 당연히 이러한 공문서들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인정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 수정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을 하죠. 소수법석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정책 연구 개념과 포괄 연구 개발비를 추진할 경우 정책 연구 과제 선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정책 연구 과제 선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먼저 정책 연구란 뭐냐? 아까 봤죠? 정책 연구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다시 정책 연구란 것은 그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가 있죠. 대표적으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또 학술 연구,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 연구라든가 국민건강 증진법 따른 건강 증진 사업 관련 조사 연구 등은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 소액 연구과제 제외되고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 등은 정책연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2번 정책연구관리계획 수립. 정책연구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당연히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그 포괄 연구 개발비와 사업별 연구 개발비에 편성된 정책 연구 대상 사업을 파악한 후에 종합적으로 정책 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해당 연도 대상 사업별 과제, 예산 현황, 그다음에 추진, 체계, 추진 방법 및 절차, 추진 일정, 성과 점검, 수행시 고려사항 등등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연구과제 선정 절차로는 1번 과제를 공모하고 예산 편성 시 계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연구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고요. 중복 검토할 수 있죠. 당연히 기존 연구 과제의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죠. 그 결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되죠. 또 기존 연구 과제와 유사한 경우 그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번 과제 신청. 과제 신청이라는 것은 정책 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 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별지에 따른 정책 연구 과제 심의 신청서와 그 정책 연구 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그 선정하려는 연구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 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 연구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심의, 심의 사항은 나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 사항은요. 첫째, 연구 과제의 적합성이겠죠. 둘째, 정책 연구의 연구 방식이고, 셋째, 예산 규모 및 계약 방법 등의 적정성. 넷째, 연구 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다섯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요 심의사항이 5가지고요. 당연히 위원회는
중복 검토를 해야겠죠. 위원회는 정책, 연구, 과제, 심의 시에 신청받은 과제가 기존의 수행된 연구 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중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 연구,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과제 담당자 지정이죠. 과제 담당관이 지정되면 이런 거죠. 심의가 완료돼서 신청 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 연구 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 지정하고요. 과제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 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 연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과제 담당관이 정책 연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정책 연구 개념과 포괄 연구 개발비, 정책 연구 과제 선정 정리했고요. 그럼 정책 연구 개념과 연구 과제 선정 절차 등등 핵심은 중복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존 연구 과제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죠. 그 결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제외해야죠. 연구 과제 신청해서 아니 되고 기존 연구 과제와 유사한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예. 위원회도 중복 검토를 해야죠. 위원회는 부서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 연구 과제 신청서에 대해서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은 심의사항을 하고요. 중복성 검토를 해야겠죠. 심의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 연구의 방식, 예산 규모 및 계약 방법 등의 적정성, 연구 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그죠? 그리고 중복성 검토한다. 과제 담당관 지정을 해서 정책 연구 과제 추진 결과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자, 다음 운영 요소.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활동과 국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 관리 활동을 운영이죠. 요소는 5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 수행, 그죠? 다른 사람과 조직을 이끌고 임무 성취를 위해서 사람과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조직 목표의 성질과 성취. 운영의 주된 임무는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이죠. 대상 영역 활동 공유. 조직 전반에 걸치고요. 복합적 과정을 거치죠. 운영은 여러 가지 과정을 내포하죠. 그죠?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 그죠? 조직 내외의 그 제관계와 역동적 교호 작용을 합니다. 그죠? 단순히 조직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조직 내외에서, 그죠? 역동적으로 교호 작용을 일어납니다. 운영은 의의가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게 일단 조직 하면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야겠죠. 예산, 그죠? 그런 조직의 자원, 예산, 인력, 풀이겠죠. 기술, 장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러면은 뭘 해? 활용해서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활동과, 그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을 관리하고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 활동을 운영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운영의 의,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고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활동과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한 총체적 관리 활동. 40점짜리는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민원 행정제도 개선안의 발굴 제출 절차. 일단 목차를 보면 인원 신청 절차에서 기간,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은 기본적으로 법정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의 어떤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있어야 돼요. 일단 먼저 사전 작업으로서 거부 처분, 행정기관 장의 거부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때 민원인은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이의 신청법은 문서로 한다. 예. 근데 그 문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그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 성명 등등 기재하고요. 연락처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민원 적시하고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다음에 거부처분을 받은 날, 거부처분의 내용 등등 적시해야겠죠.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일단 이의신청 그 결정을 통지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장은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죠. 인용 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면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 결정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고요. 연장 사유는 당연히 민원인에게 통지하고요. 통지 내용은요. 그 행정기관의 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는 결정한 내용, 그죠? 결정 이유, 원래의 그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히면 되고요. 연장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그 연장 사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행정쟁송. 이의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2번 문제가 보죠.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안의 발굴 제출 절차. 자, 민원행정제도 개선 발굴 절차.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계획 수립 시행. 기본적으로 기본 지침을 작성하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을 작성하고요.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계획, 계획,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이죠. 계획, 개선, 그 다음에 수립 및 시행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민원제도의 발굴이죠. 민원제도의 발굴. 민원제도의 발굴은 그 개선안, 그 다음에 개선안을 발굴하지. 노력해야 합니다.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개선 내용을 통보하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음의 내용 통보하는데 그 통보 내용은요.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그 다음 개선 내용, 실적, 개선에 대한 완료 시점, 개선안을 제출하죠. 행정기관의 장관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민원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토 권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합니다. 개선 권고. 개선안을 제출 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고요. 민원행정제도 개선 조정회의 부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제도 개선 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규정, 제정 목적인데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 개념,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활동, 제정 목적. 아까 방금 처음 문제 다른 문제네요. 다른 문제인데 다시 나왔는데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의 개념이란 것은 조직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관리 활동이다. 그죠? 그래서 관리 활동 내용은요, 업무 간소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간소화. 그럼 보고 결제 단계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자결제 활성화해야 되고, 불필요한 보고서의 생산 지향을 추구합니다. 업무 표준화. 업무의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전자결제 활성화하고,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하고요. 과학화.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행정, 협업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행정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해서 정부 내 의사소통을 증진합니다. 과학화. 과학적이야. 목적.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종 목적은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목적. 영제 1조인데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볼까요? 정책연구 진행 절차. 정책연구의 진행 절차. 자, 정책연구의 진행 절차는요. 일단 정책연구에 착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중간 점검을 하고 평가 관리하고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럼 착수할 때 기본적으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과제 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요.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과업 내용, 추진 일정 등 상호 협의한 후에 연구자로부터 착수 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연구 진행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한 서약서.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로 하여금 항상 쓰죠. 연구자 윤리 서약서. 논문 제출할 때도 연구자 윤리 서약서 다 써야 됩니다. 과제 담당관은 반드시 연구 윤리 계획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제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하죠. 그럼 실시. 과제 담당관은 연구 기간 중에 연구의 진행 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의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한 후에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고 프리즘에 등록합니다. 프리즘에. 그럼 정책 연구가 부합하는지, 또 연구 범위, 내용 등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다 중간 점검 사항들이죠. 일정 계획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가 없는지 등 합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면 과제 담당관은 중간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계획서상의 연구 일정이 태만하거나 연구 진행 사항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보완 요구합니다. 그럼 중간 점검 결과는 프리즘에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중간 산출물 결과, 점검 결과 보고서를 올립니다. 중간 산출물과 점검 결과 보고서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연구의 평가 및 관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정책 연구 종료한 후에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는요. 과제 담당관과 과제 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공동으로 평가해도 되고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해야 되죠. 정책 연구 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과제 담당관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요. 프리즘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평가 결과 및 연구 보고서는 과제 담당관이 프리즘에 등록하면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하죠. 다음 사후 관리죠.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로 등록하고 간행물로 발간해서 관리하여야 하고요. 정책 연구 결과의 활용입니다. 연구 결과 활용.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가 완료되면 정책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 목적, 정책, 활용 결과 등이 포함된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정책 연구가 완료되면요. 정책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 목적, 정책 활용 결과 등이 포함된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활용 결과의 등록 및 공개. 마찬가지로 활용 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하면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과제 담당관은 다음 해상을 등록합니다. 첫째, 활용 구분이죠. 법령, 재개정, 그다음에 제도 개선, 정책 반영, 정책 참조, 그다음에 과제 활용, 활용 결과 등을 요약해서 등록을 하고요. 활용 결과 보고서, 활용 결과 보고서 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나오겠죠?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민원 1회 처리 방문 처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실무심의회 및 민원 조정위원회, 민원 실무심의회, 민원 조정위원회. 기본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개념이란 것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장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그죠? 관계기관, 덧부서와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 행정 업무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해서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거지, 하는 제도. 근데 민원 1회 방문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막상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 센터 이런 데 가면 쉽지 않아요.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민증 안 갖고 와서 다시 갔다 와야 되고요. 주민들 신분증 없으면 당연히 다시 갔다 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원 실무 심의회라는 것은 설치는 행정기관장은 민원 실무 심의회를, 그죠? 복합 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 민원 실무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 실무 심의회의 명칭은 그 특성을 고려해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복합 민원 심의를 위해서요. 설치하고요. 위원장 및 위원은요, 처리 주무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가 위원이 됩니다. 물론 외부 위원 위촉할 수 있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민원 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실무심의회의 운영은 그 실무자 회의 참석 요청,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에게 회의에 참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회의 참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에게.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해서 편지, 확인,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등의 합동,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죠. 네 번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민원실무심의회의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4번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심의에서 4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죠. 심의 생략은요,
창업, 공장 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의 경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 실무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민원조정위원회. 1번 설치죠.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만 해요. 그래서 필요적 설치고요. 필수적 설치고요. 그다음에 심의사항은요. 가령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중에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사이즈가 큰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의사항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검토,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민원 실무 심의회 심의 결과 재심의. 요게 중요하죠. 민원 실무 심의회 심의 결과를 재심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 부서의 지정. 5번째,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번째, 복합 민원의 심의. 그 다음에 7번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종합적인 검토, 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해서 민원조정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등입니다. 예.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생략하는 사유. 심의 생략.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첫째로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해당 기관에 1번 해당 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번 심의 생략할 수 있고요.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석 여지가 법령에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번째, 그 다음 3번째, 이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접수된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심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구성은 당연히 위원장이 있겠죠. 위원장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그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 지명하고요.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 및 민원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민원실무심의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된 것으로 결정된 복합 민원을 심의 조정하는 경우 그 관계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겁니다. 처리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 및 민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요. 자,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 의견 청취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할 수 있고요. 둘째, 사전 통지해야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 통지한다.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즉 그래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서면으로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진술도 가능합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실무 심의와 민원 조정위원회 정리했고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건 강조 많이 한 것 같아요. 학원 강의도 많이 들어보면 이거는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강사님들이. 그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문제 풀었는데 오늘 1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2세트도 충실하게 남은 2세트도 식사 혹시 안 하시면 식사하시고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잠깐 뭐 유튜브 한두 편 보시고 잠깐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피시고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남은 2세트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일 남았습니다.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뒤숭숭합니다. 시험 일정이 연기되면 어떡하나. 최근에 막 수능일도 막 연기된다는 말도 있던 그런 수능 연기설도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행정사 뭐 연기될 수도 있겠죠. 연기되면 안 되죠. 근데 연기되면 안 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정리, 그 다음에 요약, 반복, 하시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쇼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